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였는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올 한 해 일과 건강 모든 일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팀도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업무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서포트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인벤터 실무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정보 전달 드리는 홍성준 대리와 3D 맥스를 이용한 조립품 시각화에 박지수 주임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나 후에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텐데 설문에 참여하시어 소정의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쓸만한 팁, 인벤터 실무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벤터 실무 활용법의 발표자 홍성준 대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벤터 2020.2 새로운 기능. 두 번째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젠다 상으로서는 매개 변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매개 변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벤터 2020.2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생성기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프레임 및 변경 명령에 프레임 멤버 선택에서 새 섹션 추가가 되어 컨텐츠 센터 편집기에 구조용 쉐이프 하입 항목으로 필터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로 H빔 찾기를 위해 마우스 휠로 일일이 찾을 수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기존 20버전의 프레임 생성기 메뉴입니다. 멤버 선택의 표준, 패밀리, 크기, 재질,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모양입니다. 위에 범주에 모양이 추가가 되어 필터 적용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생성기에서 설계 시 Shift 키를 이용해 다시보드 스냅 적용이 가능하여 키와 화살표로 간단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버전 기존 프레임 각도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hift 키를 눌러도 스냅 조작이 안 됐었는데 변경된 프레임 설계 시 제가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변경된 카테고리도 추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지정해 주시고 뭐 재질 지정해 주시고 여기 각도 지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미리 보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Shift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돌아가고 누르고 나서 각도 스냅이 지정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 원점의 배치 기능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조립 탭에 생성선 패널에 있는 구성 요소 원점 배치 명령을 사용하면 기존 20 버전에서는 단일 부품만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10.2 패치 후에는 배치할 구성 요소를 둘 이상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20 버전에서 객체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파일을 보고 있고 Shift 키, 컨트롤 키를 선택해서 객체를 선택해도 단일로만 선택이 되는 모습입니다. 업데이트 적용 후에는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여도 따로따로 이제 선택도 가능하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 선택 가능한 모습입니다. 객체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편집에 대한 기능입니다. 지적 편집 기능 중 미리 보기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옆에 20 버전에서는 지적 편집 시 내가 어떤 형상으로 변환을 할지 적용을 해야지 보였지만 업데이트 후 미리 보기 항목이 추가가 되어 기존 작업하던 이동, 크기, 회전 등 수정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20 버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여기 자동 혼합 옆에 빈 공간이 보이시죠? 10 버전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공간에 미리 보기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영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동할지 미리 보기 기능을 볼 수 있고, 회전 기능입니다. 원하는 각도만큼 지정을 해주고 미리 보기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형상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DWG 파일 내보내기입니다. 조립부비나 부품을 DWG로 내보낼 경우 기존 20 버전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하나 뜨셨을 겁니다. 그 후에 옵션호에 들어가 추가적인 설정을 만져주셨을 텐데요. 1.2 버전에서는 내보내기를 클릭 시 지금 보이시는 항목의 옵션이 뜨게 됩니다. 이 옵션에서 파일 버전을 설정하시거나 백엔교로 내보낼 건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창이 뜨지 않고 전처럼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 창을 넘어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항상 옵션 프로토콜 표시창을 체크 해제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캐드에서 작업한 도면을 인벤터로 가져올 시 작업하게 되는 워크플로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캐드 도면을 복사하신 후 가져오시게 되면 바로 스케치 시작 후 작업 기준면을 지정해야지만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었으나 업데이트 진행 후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진행을 하게 되면 작업 기준면이 바로 생성되게 되고 작업 기준면을 클릭을 하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지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도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점 작성 허용에 대한 설정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인벤터 도면의 작업 시 테이블을 복사하여 도면 시트에 추가적으로 붙여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업데이트 사항 말고 추가적으로 개선 사항이나 오류 수정 및 그런 개선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시스템 개선 사항과 기능을 보시고 싶으시면 인벤터 처음 시작하시는 화면에서 새로워진 사항을 참고하시면 각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외에 추가된 사항, 개선 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인벤터 초급 과정에서 맨 처음에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설정을 하시지 않고 그냥 기본값으로 작업하시고 폴더를 따로 지정해서 파일 분류를 하곤 하십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업한 파일끼리 고일 우려가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힘드시기에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세팅을 먼저 하시고 작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인벤토리를 실행하시면 시작하기 칸에 프로젝트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 창이 뜨실 텐데 프로젝트 창 하단에 새로 만들기로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는 별다른 설정 없이 프로젝트 이름과 경로 설정으로 프로젝터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구성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창이 위에 상단은 프로젝트 리스트와 프로젝트 명이 되겠죠. 그 명과 그 프로젝트의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가 아래 보이게 됩니다. 그 구성 요소를 편집하여 그 프로젝트에 맞는 설정을 하신 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8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서 유형, 포함된 파일 라이브러리 사용, 작업 공간, 라이브러리, 자주 사용되는 하이폴더, 폴더 옵션,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형은 단위 사용자, 볼트, 이렇게 2가지 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이런 창 보셨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마법사인데 여기서 볼트 프로젝트, 단위 사용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단위 사용자로 지정을 하셨으면 여기 단위 사용자로 보이게 되고 볼트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셨으면 볼트 프로젝트로 보이시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면 볼트가 뭔가요? 라고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벤터 파일이나 헤드 도면, 오피스 문서 등 이런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프로세서입니다. 볼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이것도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함된 파일입니다. 현재 만든 프로젝트에 예전에 진행한 프로젝트 검색을 포함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확장 프로젝트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추가하시면 따로 부품을 추가하지 않고 하셔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부품을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 기능입니다. 많은 문의가 오시는 부분인데 스타일 편집기에서 제가 원하는 글꼴, 레이어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수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럴 때 읽기 전용으로 수정되고 프로젝트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스타일 편집기를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읽기, 쓰기 이걸로 지정을 하셔야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 공간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당시 그 경로가 작업 공간에 바로 뜨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마다 파일 관리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작업 공간으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작업 공간이라는 명칭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탭,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탭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폴더명과 옆에 작업 공간 왼쪽이죠. 작업 공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이름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 공간 옆에 있는 이 경로는 그 작업 공간이라는 그 폴더가 있는
파일 경로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외에 사용자가 작업한 파일을 라이브러리화하는 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 파일을 경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경로로 제가 한번 라이브러리를 지정해 놓고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부품을 가져오시고 이 부품을 열고 제가 수정을 하려고 수정을 해 보았을 때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경고 메시지를 읽어보면 라이브러리 파일 수정할 수 없음, 구성 요소가 사용자에게 체크아웃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크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이 체크아웃이라는 기능은 볼트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기능인데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라이브러리를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파일 경로에서 다른 파일 경로로 꺼내놓고 수정을 하셔야 이런 오류 메시지 없이 정상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토가 되거나 이제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가 내가 원치 않은 식의 수정되는 경우를 막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는 프로젝트를 다중으로 만드시는 분 말고 이 폴더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회사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경로를 좀 자주 쓰는 경로를 추가하기 위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클릭 한 번만으로도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쓴다 하는 공간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작업하실 때 좀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폴더 옵션인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나 디자인 셋 이런 데이터들을 지정을 따로 해줘야 될 때 여기서 경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구멍이나 각종 부품에 대한 심볼, 데이터 셋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입니다. 부품 수정 후 동일 파일명으로 바로 저장하게 되면 올드 버전이라는 그런 폴더에 각 버전별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몇 개까지 생성될지는 옵션에 있는 저장 시 유지할 이전 버전 이제 원하시는 버전만큼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0001, 0002, 0003 이런 식으로 버전마다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3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면 0003까지 저장이 되고 그 후 0001은 되며 0004의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 버전을 무한적으로 계속 생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값에 -1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장하실 때마다 데이터 파일이 쌓이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웨비나에서 다뤄야 되나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저보다 설계는 더 많이 잘하시고 리뷰도 많이 잘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시고 쓰시다 보니까 부품 조립하는 경우에서 이제 데이터가 꼬인다던가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오게 돼서 한 번쯤은 웨비나에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외계변소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엑셀을 이용한 조립품 시각화의 박지소 주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스포츠 기술자원팀 M&E 엔지니어 박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벤터 모델링 파일을 3D 맥스로 가져와서 재질을 적용하고 모터를 회전하고 카메라를 적용해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파일을 맥스에 끌어와 원하는 위치에 드롭시키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배치되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보이시는 X, Y, Z 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Z축이 지금 0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심축을 맞추신 후에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텝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여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각각 세부적인 부분에 재질을 따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는 그룹 메뉴를 이용해서 언그룹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오브젝트가 각각 파트별로 분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 원하는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언그룹과 그룹을 해주면서 파일을 만져 주셔야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모터 이 날개 부분이랑 바디 부분을 나눠서 이 두 부분에만 재질을 적용을 할 건데요. 재질 적용하시기 전에 먼저 렌더 셋업을 이용해서 원하는 렌더러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렌더러는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셨을 건데요.
그중에 전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러에 체크를 하신 다음 창을 닫으시고, 그리고 보이시는 매테리얼 에디터 창을 클릭해서 재질 편집 창을 실행시켜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 재질과 그리고 방금 아놀드 렌더로 실행시킨 아놀드 재질이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 컷페인트 재질을 이용해서 바디랑 날개 부분에 재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적용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그라미를 끌어다가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고, 색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를 상세하게 조정해서 변형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건든 거는 베이스 부분 컬러만 변형을 시킨 건데요. 만약에 다른 세부적인 값들 조정해 주시면은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 부분에도 마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색 표현이 되었다고 하시면, 그러면 날개를 회전시켜서 실제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단축키는 선택이 Q, 그리고 이동이 W, 회전이 E, 스케일이 R,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돌려보시면 모션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바가 존재를 하고 있어서 키를 적용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오토키를 먼저 누르시고 나서 0프레임에 키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 100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만큼 회전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100프레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면은 아래 타임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통해서 엔드 값을 늘려주시면 좀 더 긴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단위는 보통 1초에 3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지금 만든 100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3초 조금 넘는 길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날개 회전값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카메라를 배치해서 이 회전이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게끔 만들 건데요.
Alt W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뷰포트로 바로바로 크게 활성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탑뷰에서 상단 크리에이트에 카메라를 누르신 다음 타겟 카메라를 이용해서 먼저 오브젝트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를 하신 이후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꼭 비활성화가 되시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현재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싶으시면 플러스 옆에 퍼스펙티브를 누르셨을 때 카메라 001 방금 만드신 카메라가 불러와져서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하단에 카메라가 배치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 부분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 조절해 줍니다. 지금 카메라 움직였을 때 이 타겟 부분이 따라오지 않아 계속 하단을 비추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타겟도 동시에 올려줘서 저 부분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수정 패널에 들어가셔갖고 렌즈 사이즈랑 포커스 어느 정도로 맞추실 건지 이런 것도 조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카메라가 비춰지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선을 따라가면서 비춰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스플라인 클릭을 하시고 저런 회오리 모양 선이라고 하면 헬릭스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신 다음 다시 수정 패널로 들어가서 원하는 높이와 회전 반경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선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전 카메라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선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선의 시작과 끝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같이 돌아가게끔 만드실 수 있는데요. 선택 후 애니메이션 메뉴에 포지션 컨트롤스,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하신 후 선을 바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처음 시작 부분을 모터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데 지금 하단을 비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 시작점이 지금 아랫부분이 1로 설정이 되어 있고 맨 위가 엔드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을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 컨버트 투 스플라인 그리고 스플라인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 보이시는 리버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대충 원했던 구도로 지금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현재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만 저는 모터가 회전하는 거를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프 에디터의 커브 에디터
턴은 선택을 풀어주셔야 되세요. 카메라를 다시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대각선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 뒤쪽으로 좀만 밀어주시면 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모터 날개 부분을 비춰지고 있는 거로 모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고 20프레임부터 턴을 따라 모션이 되는 걸 만드실 수 있고요.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렌더를 하기 전에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아놀드 렌더러는 아놀드 라이트만을 빛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때문에 라이트에서 아놀드를 선택하신 후 아놀드 라이트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타겟을 잡아 적용해 주시면 너무 어둡게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라이트 값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값은 여기 보시는 인텐시티와 익스포저 값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12와 10으로 설정한 다음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라이트를 하나 잡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같은 값으로 라이트를 복사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게 나와서 값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다르게 좀 밝게 렌더링 된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 값도 마음에 드시면은 본격적으로 렌더링을 하셔도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렌더 하실 때 밖에 비춰지는 HRD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거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냥 깔끔한 박스 형태의 물체를 배치해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값은 300, 300, 30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0점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박스에 둘러싸여서 물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 면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를 하신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하신 후 이
윗면만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체의 면이 뒤집혀 있는 상태라서 안쪽이 검게 렌더링이 될 건데요. 면은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플립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면 반전시켜 줍니다. 다시 카메라로 뷰를 바꾸고요. 박스도 마찬가지로 매테리얼 에디터 창을 열어 무광의 재질을, 램버트 재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흰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회색깔 톤으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셋업 창을 열어서 본격적인 렌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렌더를 걸게 되면 싱글 프레임으로 현재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 위치에 그 장면만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원하시는 구간이 있다고 하시면 프레임에 체크를 하신 다음 저는 지금 1에서 100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므로 1-100을 입력하고 아웃풋 사이즈도 원하시는 설정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920, 1080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당 렌더링 시간이 좀 길지만 그만큼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뽑아내실 수 있고요. 이 렌더 아웃풋 쪽에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출력하실 경로에 맞춰서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신 후 이미지 포맷을 어떻게 뽑을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AVA 파일도 있기는 하지만 맥스에서는 동영상으로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좀 많은 편이라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이미지 파일로 각 프레임당 이미지를 다 뽑아내신 다음 이거를 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뭉쳐갖고 동영상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저희는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런 세팅도 다 해주시고 OK를 누르셨을 때 렌더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전과는 다르게 1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모든 이미지를 다 출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확인 차원에서 싱글로 1에서 20에서 15에서 25프레임까지만 렌더 걸고 작은 이미지로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5프레임부터 해서 25프레임까지 자동으로 CPU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아놀드는 GPU도 같이 기능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그래픽카드 이용한 GPU 렌더도 이용하시면 좀 더 렌더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인벤터 파일로 맥스에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댓글창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야지만 기프티콘이 제공되니까 꼭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